제 주변에 10억 모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친구 중에는 아마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에 좀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점은 달라요. 제가 요즘에 가장 큰 부자는 휠라 아세요? 휠라 회장님을 뵀어요. 휠라 회장님 한 해에 수익만 천억이래요.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옷 기억나시죠? 이 옷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오늘도 또 입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께 성공한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까 해요. 성공, 과연 기준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30평대 가지려면 10억은 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10억 모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친구 중에는 아마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으로 치면은 2명은 한 10억 보유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8명 중에 3명은 먹고 삽니다. 그냥 저희처럼 빚은 좀 있지만 중소기업 정도 다녀서 연봉이 한 뭐 4천, 5천 요 정도 되는 가정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3명 정도는 한 30에서 40%는 현재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두세 명이면은 꽤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탈북민 스스로가 10억의 부자 된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자수성가로 먹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수익을 이제 한 달에 얘기하면 우사보다 더 벌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는 때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누수공사나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서 탈북민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순수익으로 몇 천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사보다 더 많이 벌죠. 10억까지는 아직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 사실 경기권에는 아파트가 한 4, 5억이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는 남 탓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 돌리시는 것 같고 또 어떤 환경이 주어졌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성공하신 분들의 첫 번째는 잘 놀아요 또. 그러니까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도 되게 많이 치시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의 일에 배아파하거나 저 사람이 저게 맞아? 의심을 하거나 뭔가 남이 아, 나 이런 거 했어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거 자랑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걸 못 봤어요.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누가 자랑을 하면 내가 왜 네 거 들어줘야 되는데 이랬고 나 집 샀어 이러면 또 자랑질이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마음가짐에서 저는 부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샀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해주고요. 자녀가 어디 합격했다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선동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하고 있죠. 또 선동선전하면 북한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친구가 오늘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해주죠. 애야, 사람은 완벽한 게 없어.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너 잘못했어 이런 사람보다 그래 너 실수했는데 내가 잘 봐줄게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는 사람과 끝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사람이 되는 덕목이 될 수 있으니까 동생하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앉으면 이렇게 남 씻기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점은 달라요. 씹긴 씹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씹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끼리 모으면은 한 10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9개는 다 부정적인 씹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무슨 자기네 필요한 얘기 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좀 CBMC라고 기독교를 믿는 기업인들의 이렇게 모임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한 10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 6개는 이렇게 누구를 칭찬해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칭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 4개는 업무적인 일들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개만 남을 씹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큰 부자는 휠라 아세요? 휠라 회장님을 뵀어요. 휠라 회장님 한 해에 수익만 1,000억이래요. 그러니까 매출은 4조 원 정도 되고요. 이익이 어쨌든 10% 정도 순이익이 나는 그런 분이신데,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휠라 회장님을 뵀는데 남의 얘기를 경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호응을 해주시는데, 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부자는 만나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한 번 만났는데 정말 훌륭하시다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그분도 단점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봤을 때 나이스하다.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시네. 이런 부분만으로도 괜찮았죠. 제가 볼 때는 그 잘난 척 하잖아요. 와서 막 머리 이렇게 들고 막 뭐 사람을 사람처럼 안 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거죠. 허하고 조그만한 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편 병원에서 일을 해요. 서비스업이라고 말하는 게 좀 거창한데. 근데 거기에 오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한 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소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몇십만 원 안 되는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긁으신 분들이 와서 무슨 저한테 막 무슨 찻대기로 놓고 이게 받아가는 사람 같아요.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많은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 어머 제가요 저번에 예약을 못했는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딱 봤는데 VVVIP인 거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가끔 욕은 남을 씹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몰래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 노하우 이런 거 갖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도 실패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못 갖춘 사람, 성공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가도 꼭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동안에 내가 조그만 이런 생활적인 여유를 가졌다고 남을 깔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화가 나요. 근데 그럴 때면 릴렉스합니다. 앉아서 큰 숨을 한 번 쉬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좀 뿌듯해요. 너를 내가 칭찬해. 이런 시간을 혼자 스스로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부자로 가는 길에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고 전 생각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변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만났던 친구들은 대부분 하나원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그 하나원 친구들이 다 끊기는 거죠.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또 탈북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하고 어울렸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또 그 친구들도 다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다녀오면서 제 인간관계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있는 1년 반 동안에 진짜 연락을 다 끊었거든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그게 아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가 있는 인간관계의 이 바운더리가 바뀐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바뀐 게 아니고 제 주변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거기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순간에 제 스스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프하는 순간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같이 겹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 다른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본인 스스로. 지금 그 환경에서는 본인이 인정을 못 받지만 자신이 만든 다른 환경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탈북민 전체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새로 만들어진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이냐면요, 제가 어렵고 힘든데도 저한테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모두가 칭찬을 해주거든요. 와, 너는 정말 타고났어, 특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받으니까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주변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인정해주는 주변을 찾는 것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의 주변은 전혀 변하지 않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주변에 순응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냥 단정 짓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시야를 이렇게 넓게 보는 거랑 이렇게 한 곳만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데, 북한에 있을 땐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죠. 거기 상황은 요것만 딱 보여주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면은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360도로 다 보는 겁니다. 뭐 뒤도 보고 앞도 보고 옆도 보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보면 간단하고 좋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막 가부화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이 되죠. 아, 이래서 초이스하는 것도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가고 요것만 하라면은 평생이 그냥 고민 없이 슬프지만 인간의 삶은 이렇다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넓은 세상에 오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캐쳐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처음엔 진짜 절망이었거든요. 나도 북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 와서 내 처지를 딱 보니까 보증을 설 수 없는 사람이래요. 북한은 보증을 아무나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증이 별로 의미도 없거든요. 어떤 보증이냐면 저 사람이 너한테 돈을 빌렸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갚는다고 내가 보증 서줄게. 이런 게 보증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그런 돈 빌리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내 친구가 얘야. 이렇게 하면 그게 보증이거든요. 여기 오니까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몸값도 있대요. 뭔 얘기냐니까 보험사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슬펐죠. 나는 그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돈이 가장 최하위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급자니까. 그리고 나는 보증도 설 수 없대. 왜? 내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위 계급인 거예요. 북한은 대놓고 계급 사회인데 여기는 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좀 충격이었지. 와, 난 보증도 설 수 없는 2등 국민이었네. 지금이랑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없어요. 그때는 보증 못 썼을 뿐이고 지금은 보증 설 수 있는데 설 사람도 없어요. 안 서요. 그걸 왜 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차이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면은 그런 게 계속 다운되는 생각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영상에서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불만 역시도 내가 잘 견뎌내고 내 주변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는 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거고 그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분들도 있지만 해외에도 탈북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만났고요. 영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만났어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탈북자들은 어떠냐? 사는 게 똑같습니다.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은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질 때는 수습할 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볼 때는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 안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경우, 그럴 땐 단호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요즘 하루하루 되어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경영자는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호해야 됩니다.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야 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따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으로 맺어진 사회에서 사는 것만큼 저도 지금 계약 하나를 잘못 써서 되게 고초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 관계를 형성할 때도 주변의 도움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스스로 다 이겨낼 거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굉장히 교만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작은 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그 경영자로 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어떤 작은 것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쁜 사람도 인간 속에 있고요. 좋은 사람도 인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기를 이겨내는 것 중에 또 이 다른 어드바이스라는 좋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 요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강단이 굉장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르쳐 주냐면요. 제가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기계적이어야 됩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요. 감정을 개입하는 걸 하시려면 예술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업가의 마인드로 경영을 하시겠다면 기계적이어야 되죠. 어떤 것도 감정이 섞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눈에 보이는 숫자,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인지를 하시고 이런 게 중요한데 계약서 잘 쓰시고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이러시죠. 못 이겨낼 건 없다. 끝까지 버티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만 있다면 못 헤쳐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얘기를 사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용단 있고 막 강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분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언젠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제가 보기에도 몇백억대 부자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앞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왜? 그 허점을 여러 사람이 봐야지 알거든요. 저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계약서를 안 보였냐면요.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제점만 얘기하거든요.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안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나는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난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왜? 하는 거는 분명한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다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해소하면은 그 계약이 훨씬 좋은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남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저도 너무 후회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시고 싶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탈북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잘못 쓴 제 이야기까지 막 흘러간 것 같아요. 성공한 탈북자, 그리고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성공한 전 세계의 모든 인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면서 마인드가 바로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성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성심이라고 하죠. 뭐 마음속 이런 모든 것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더 좋은 거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길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